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성초등학교 교사 한창희입니다. 시스템 관리 중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권한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 권한 부여에 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학교의 권한관리 원칙입니다. 권한관리의 원칙은 첫 번째, 기관마스터 아이디는 해당 기관 전체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관 정보 관리자 외 또는 권한 관리자 외에는 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기존 권한을 삭제 처리하고 새로운 업무 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관 정보 관리자가 인사 이동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 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서 인증서 정보를 변경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이스 권한관리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에서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기 정보인데요. 수기 정보가 없다면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한관리의 흐름도입니다. 권한관리 마스터를 보시면 학교에서 보는 거는 유초, 중학교, 기관정보 마스터, 관리자 있는 마스터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께서 볼 수 없는 권한 중에 하나인 인사 권한은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학교의 인사 담당자께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교장, 교감님 또는 행정실장을 이야기합니다. 네, 나이스 권한 부여에 대한 개요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권한이라고 하면 사용자 그룹과 자료 권한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나이스 화면을 봤을 때 상단에 있는 메뉴를 이야기합니다. 자료권이라고 하면 그 메뉴를 눌렀을 때 접근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이스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 사용자 그룹을 먼저 부여하시고 그 그룹에 대하여 자료를 접근하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활용 팁을 잠깐 보면 사용자 그룹만 부여한다 이러면 메뉴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권한만 부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이스 업무를 가장 작게 보는 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을 모아놓은 걸 단위 업무라고 하고요. 단위 업무들을 유사하게 모은 것을 사용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적, 학교생활, 교육과정 그런 이름이 사용자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료 권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 있고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게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총 사용자 그룹,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라고 해서 권한 부여할 때 세 가지가 주로 보입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라고 하면 서브 시스템 전체 메뉴에 대한 자료적 권한을 주는 거고요. 단위 업무라고 하면 단위 업무별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자료를 권한을 부여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를 보겠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개인별 권한 등록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그룹 등록이 있고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이 있고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에서 어떤 그룹에 들어갈 거냐를 보시고요. 사용 가능, 사용 여부를 체크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여와 사용 가능, 사용 여부가 있는데요. 부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 즉 교사나 교직원, 직원이 사용할 때는 사용 가능과 사용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용 가능은 해당 페이지를 사용하여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사용 여부는 실제 가능, 사용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설명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 부여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주겠다 그러면 부여 기능만 체크하시면 되고 사용 가능은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체크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 주실 때 이 두 가지만 준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설명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기관 마스터 및 권한 관리자는 뭘 갖고 있냐면 교원 개발 능력 평가에서 평가자를 합니다. 평가자라고 하는 건 부여와 사용 여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감 선생님이 부여하거나 또는 담당자가 부여할 때. 그럼 1번 업무는 뭐냐면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원의 평가자기 때문에 사용 가능과 사용 여부를 내셔야 됩니다. 휴직인분은 사용 여부만 체크를 제외하면 일시적으로 권한이 해제돼서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권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 시스템이라 자료 권한이라면 해당되는 자료 권한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초등학교 권한, 땡땡 초등학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위 업무별이라고 하면요.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 서브 시스템에 4가지가 있다면 팝스 관리 업무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서브 시스템을 자료 권한이라고 하면 요 4가지 업무가 다 들어갈 거예요. 밑에 팝스 관련된 거나 팝스 입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체육부장님이 교과다. 그럴 때는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관리 업무만 줄 때 쓰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용 팁이 있는데요. 자동 부여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부여는 뭐냐면 담임교사일 때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줄이기 어렵잖아요. 즉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담임교사가 되면 교육과정에 담임 편성 시에 학년반 권한이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고요. 교과 담당 교사는 교과 담당 개설 시 자동 부여가 되고 동아리 활동서도 바로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밑에입니다. 학년반 권한은 1년 유효하고 교과목은 학기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 때가 되시면 또다시 과목별로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과와 담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중요한데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은 서브 시스템 자료 권한에 비해서 우선권을 갖는다. 자, 예를 들어 이 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담임의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1학년 1반에 요거를 주는 거고요. 기본 신상 관리라고 하는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조회 권한만. 그럴 때는 담임 업무는 1학년 1반만 가능하지만 기본 신상에서 단위 업무에 대한 권한을 전교생을 주거나 학년을 주면 전체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기본 신상 단위 업무에 대한 학년반 권한을 준다는 건 학년부장입니다. 담임은 그 반만 볼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업무와 서브를 줄 때는 이 예시를 잘 보시고요. 또 예시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임과 체육부장을 겸임한다. 그럴 때는 서브 시스템을 줄 때는 담임만, 담임 같은 학년반 권한만. 그러면 체육부장 하시잖아요. 체육 관련된 단위 업무만 학년반 권한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학년반 권한을 부여해야 체육부장이 전교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위 업무 관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등록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6학년 부장 업무다, 무슨 5학년 부장 업무다, 또는 5학년 선생님 업무다라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업무를 만들어서 사용자 그룹과 권한 관리해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교무실이라고 하는 건 교무실 담당자, 뭐 실무사님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교생을 조회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생성하면 단위업무를 생성해서요. 업무를 하나씩 집어넣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붙인다는 것은 아까 단위 업무니까 이분에게 어떤 걸 줄지, 페이지는 가장 단순한 업무의 단위라고 했죠. 그거를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용자 그룹에게 줄 거냐 할 때 이 그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 그룹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학적 그룹에 아까 우리가 만든 단위업무를 등록하겠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무 실무사님에게 이렇게 주면 좋다라고 예시로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교무 실무사님에게 학적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면 많은 권한이 가지 않아도 전교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권한이라면요. 권한 인수인계는 기존 사람에게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의 권한 인수인계하는 기능입니다. 인수인계는 교사가 2명이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이양이라고 하는 거는 통째로 가는 거고요. 교환은 서로 권한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님이 6학년 부장으로 갔다. 그러면 교무부장에서 적어놓고 6학년 부장을 적어놓고 교무부장님, 6학년 부장님 적어놓고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2021학년도에 문제가 없다면 권한 인수인계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교사가 6학년으로 갔다. 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교환하시는 거고요. 2항은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분께서 전근을 갔다. 전출 갔다고 할 때는 서비스행 권한에서 2항을 해버리시면 새로운 부장님에게 기존 부장님의 권리를 당연히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부분 이렇게 보세요. 담임일 때는 서브로 줍니다. 서브로 교무학습에서 담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교과도 교무학습에서 전담교사 권한을 줍니다. 동아리도 서브로 담임을 줍니다. 지금 서브만 보세요. 이렇게